죽음을 앞둔 80세 할머니가 요양원 복도에서 한 남자를 보는 순간 6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현수야. 떨리는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남자도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런 인식의 빛이 없었죠. 치매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이 80세가 되어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60년 전 가슴 깊이 묻어둔 첫사랑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더욱이 그 사람이 당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강력하고 잔혹한지 새삼 깨닫게 될 겁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봄자 할머니, 올해 81세. 평생을 교사로 살았고 55년간 한 남자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자식 셋을 키우며 모범적인 아내, 어머니로 살아왔죠. 하지만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는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1962년 그녀가 21살이던 해 일입니다. 당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다니던 봄자는 도서관에서 한 남학생과 마주쳤습니다. 박현수, 문과대학 철학과 3학년이었죠. 키가 훤칠하고 눈이 깊었던 그는 늘 두꺼운 철학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대화를 나눈 건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봄자가 도서관 계단에서 책을 떨어뜨렸을 때 현수가 주워주면서 시작된 인연이었죠. 카뮈의 이방인을 읽고 계시네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어떠세요? 메르소라는 인물이 이해가 되시나요? 봄자는 그 순간을 평생 기억했습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의 손이 자신의 손에 스칠 때 얼마나 전기가 흘렀는지 말이죠.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매일 도서관에서 만나 책 이야기를 하고 학교 뒤편 언덕을 걸으며 철학과 문학 그리고 꿈에 대해 이야기했죠. 현수는 고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 했고 봄자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에는 치명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집안의 반대였죠. 현수의 집안은 대대로 내려온 양반 가문이었고 봄자의 집안은 평범한 농민 출신이었습니다. 1960년대 당시만 해도 이런 신분적 차이는 극복하기 어려운 벽이었죠. 두 사람의 관계가 절정에 달한 건 1962년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절정에 달한 어느 날 현수는 봄자에게 고백했습니다. 봄자야, 나는 너를 사랑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봄자의 세상은 온통 붉은 단풍빛으로 물들었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현수의 아버지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겁니다. 그는 현수를 불러 호되게 꾸짖었죠. 내가 그런 집안 딸과 사귄다는 게 사실이냐?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학비 지원을 끊겠다. 현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봄자를 포기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아버지를 거역할 용기도 없었죠. 결국 그는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봄자를 피하기 시작한 겁니다. 봄자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을 피한다니. 그녀는 현수를 찾아다녔지만 그는 마치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모습을 감췄죠. 진실을 안 건 한 달 후였습니다. 현수의 친구를 통해 들은 소식이었죠. 현수가 아버지의 강요로 다른 집안의 딸과 선을 보기로 했다는 것. 그리고 이미 약혼이 성사되었다는 것. 봄자는 그날 밤 혼자 한강둑을 걸었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그녀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잊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1살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고 뜨거웠던 첫사랑을 그렇게 보내야 했던 그 소녀의 마음을. 그 아픔이 얼마나 깊었을지. 봄자는 현수를 잊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졸업 후 바로 교직에 나선 그녀는 일에만 매달렸죠. 그리고 2년 후 부모님이 소개해준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남편 이종만 씨는 성실한 공무원이었습니다. 봄자를 사랑했고 그녀를 잘 대해주었죠. 하지만 봄자의 마음 한편에는 늘 현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 남편의 품에 안겨서도 그녀가 생각한 건 현수였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어쩔 수 없었죠.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 봄자는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꾸리느라 바빴습니다. 점점 현수의 기억은 희미해져 갔죠. 아니, 희미해져 가는 게 아니라 억지로 지우려 애썼던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봄에 벚꽃이 필 때면, 가을에 단풍이 질 때면 그의 얼굴이 떠올랐죠. 특히 아들이 철학책을 읽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첫사랑이 누구예요? 봄자는 그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첫사랑요? 당신이 첫사랑이에요. 남편은 기뻐했지만 봄자의 마음엔 또 다른 죄책감이 쌓였죠. 세월은 빠르게 흘렸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결혼하고 손자들이 태어났습니다. 봄자는 남편과 함께 늙어갔죠. 55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현수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봄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와 결혼해줘서 고마웠어. 행복했어. 봄자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죠. 나도 행복했어요, 여보. 하지만 그게 또 다른 거짓말이라는 걸 봄자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행복하긴 했지만 완전한 행복은 아니었죠. 마음 한켠에 늘 공허함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죽고 난 후 혼자가 된 봄자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도 나타나기 시작했죠. 자식들은 요양원을 권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좋은 요양원 알아봤으니까 들어가세요. 봄자는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가스밸브를 잠그지 않고 외출했다가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은 후 결국 요양원 입소를 결정했죠. 청솔 요양원에 들어간 건 6개월 전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우울했습니다. 룸메이트 할머니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운명의 그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봄자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위해 복도를 걷고 있었죠. 1층 로비를 지나 정원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휠체어에 앉은 한 노인이 간병인에게 떠밀려 오고 있었어요. 봄자는 무심코 그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춰버렸죠. 60년이 흘렀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깊은 눈, 높은 코, 그리고 그 특유의 우아한 분위기. 틀림없이 현수였어요. 박현수, 그녀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봄자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현수야. 그 이름이 저절로 입술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휠체어의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런 인식의 빛이 없었어요. 그저 멍하게 봄자를 바라볼 뿐이었죠. 간병인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누군가 부르시네요. 아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다시 정면을 보았을 뿐이죠. 봄자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현수에게 치매가 온 거였어요. 그것도 꽤 진행된 상태였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간병인이 봄자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봄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아는 분 같아서. 봄자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봄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60년 만에 만난 첫사랑, 하지만 그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아니,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다음 날 봄자는 간호사에게 은근히 물어봤습니다. 어제 휠체어 타신 할아버지 언제 들어오셨어요? 아, 박현수 할아버지 말씀이세요? 일주일 전에 들어오셨어요. 치매가 심하셔서 가족들이 모시고 왔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젊었을 때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다는데. 교장 선생님.
현수는 결국 꿈을 이뤘던 거네요. 봄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봄자가 물었습니다. 아들 두 분이 계세요. 큰아들은 의사고 둘째는 변호사래요. 그리고 부인분.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부인이 돌아가셨다니. 봄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죠. 그 후로 봄자는 매일 현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지만요.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고 가끔은 그냥 멍하니 있기도 했죠. 어느 날 봄자는 용기를 내어 현수 곁에 다가갔습니다. 벤치에 살며시 앉아 말을 걸어봤어요. 안녕하세요. 봄자가 말했습니다. 현수는 봄자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식의 빛은 없었어요. 날씨가 참 좋네요. 봄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날씨. 네, 좋네요. 처음으로 듣는 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60년 만에 듣는 그 음성.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날부터 봄자는 매일 현수 곁에 앉았습니다. 별 말은 하지 않고 그저 함께 정원을 바라보았죠. 가끔 현수가 중얼거리는 말을 들으며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 현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학교에 가야 해. 무슨 학교요? 봄자가 물었습니다. 수업을 해야 해. 아이들이 기다려. 현수의 눈에 잠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봄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치매에 걸린 현수는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교사로서의 기억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니. 선생님, 오늘은 휴일이에요. 수업은 내일 하시면 돼요. 봄자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내일. 그 순간 봄자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현수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것을. 봄자와 현수의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두 사람은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져 단풍이 절정에 달한 때였죠.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을 바라보며 현수가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단풍. 예쁘다. 대학교 때 누군가와 함께 봤던 것 같은데. 봄자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와요? 누구였지? 참 예쁜 사람이었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현수가 이마를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에 날린 낙엽 한 장이 봄자의 무릎 위에 떨어졌어요. 봄자가 그 낙엽을 집어든 순간 현수의 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봄자.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봄자야, 너구나. 봄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현수가 자신을 기억한 거예요. 60년 만에 치매를 뚫고 그 이름을 불러준 겁니다. 현수야. 봄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봄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수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내가 너무 비겁했어. 용기가 없었어. 괜찮아, 현수야. 다 지난 일이야. 봄자가 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60년의 세월, 그 긴 침묵을 뚫고 마침내 만난 거였어요. 하지만 기적 같은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기억 후 현수는 다시 멍한 표정이 되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누구세요? 현수가 봄자를 낯선 사람 보듯 바라봤습니다. 봄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친구예요. 그 후로도 가끔씩 현수는 봄자를 기억하곤 했습니다. 하루에 몇 분, 때로는 몇 초 동안만이었지만요.
그 짧은 순간들이 봄자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현수가 말했습니다. 봄자야, 나 곧 죽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현수야. 우리 아직 할 얘기가 많은데. 내가 너를 많이 아프게 했지? 현수의 눈에 다시 초점이 맞춰졌어요. 아니야. 전혀 아프지 않았어. 봄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나 알아. 너 나 때문에 많이 울었지? 현수가 봄자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봄자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응. 많이 울었어. 60년 동안 많이 울었어. 미안해, 봄자야. 정말 미안해. 현수가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봄자를 불렀습니다. 간병인들이 모두 잠든 사이였죠. 봄자야, 여기 와봐. 봄자는 조용히 현수의 침대 곁으로 갔습니다. 내 손 잡아줄래? 현수가 말했습니다. 봄자는 현수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봄자야, 나 정말 너를 사랑했어. 60년 전에도 지금도. 그걸 알아줘. 나도 사랑해, 현수야. 지금도.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밤을 보냈습니다. 60년 만에 진짜 사랑 고백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현수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수의 장례식 날 봄자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의 아들들과 친척들이 모여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봄자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장례식이 끝난 후 현수의 큰아들이 봄자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아버지와 아셨던 분이시죠? 봄자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마지막 며칠 동안 계속 봄자라는 이름을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간병인분이 할머니가 매일 아버지 곁에 있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현수의 아들은 봄자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찾은 건데요. 할머니께서 가지고 계시라고 하고 싶어서요. 상자 안에는 낡은 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카뮤의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끼워진 사진 한 장. 60년 전 대학교 벚꽃나무 아래에서 찍은 봄자의 사진이었습니다. 봄자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현수도 60년 동안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치매가 와서 모든 걸 잊었지만 사랑만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봄자 할머니는 여전히 그 요양원에서 살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정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현수를 그리워하죠. 그녀의 손에는 늘 그 낡은 이방인 책이 들려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할머니, 후회되지 않으세요? 60년을 그렇게 살아오신 게? 봄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후회요? 전혀요. 사랑했으니까요. 진짜로 사랑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시간도 상황도 심지어 치매조차도 지울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랑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제 시도 S 계속 편집 그리고 때로는 가장 아픈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봄자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현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어쩌면 그것이 사랑의 가장 순수한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랑. 마지막으로 봄자 할머니가 제게 해준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말해주세요. 사랑할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라고. 후회할 기회가 있을 때 용기를 내라고.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간다고. 여러분도 혹시 마음 한구석에 묻어둔 사랑이 있나요? 용기 내지 못했던 고백이 있나요? 그렇다면 봄자 할머니와 현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사랑은 나이도 시간도 초월합니다. 80세에 만난 첫사랑도 여전히 설레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